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목소리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네. 예. 제주도까지 왔는데 제주도 제주도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끝나고 20년 가까이 됐어요. 갑갑하시겠다. 아이고. 좋아도 갑갑한 게 있어, 그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5이요. 신랑분은 이혼한 지 이혼한 지 서류상으로는 10년 됐고 10년, 안 산 거는 20년. 20년. 눈치 보고 살기 바쁘다. 자식들 눈치 보기도 바쁘고 사람들 눈치 보기도 바쁘고 자식을 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끼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고 성격이 원래 직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 엄청 누르고 있는 기준님이 사람을 내가 눌러놓고 살아야 되는데 못 그러고 사니까는 속에 화가 앉아있네. 그냥 거기다 지금 집안에 상난지도 얼마 안 됐다 그래요. 집안 조선짜리에 또 노중에 좀 안 좋게 가신 분인 것 같아. 계속 따라 들어온다. 군웅이다 그러고 싶어. 얼마 안 되신 분인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가 사고 같은 거로 돌아가신 분 혹시 안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은 없어요. 네. 네, 계속 들어와요. 노중에 안 좋게 가셨다라고 따라다니시고 남편분하고는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사시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문서 이동도 들어오시고 내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다시 뭔가를 해보자라는 건 들어오는데 사람 마음에 갈등도 많은데다가 내 운기에 있어서 문서 이동할 수 있는 매매라든지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이게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족쇄에 묶인 것 마냥 가만히 갇혀있다 하거든요. 업으로 대금도 왕래는 하는데 인한테 자꾸 사람들한테 다 뿌리기만 해야 돼. 벌어봐야 재미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취미생활 영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인생사 재미가 없다 그래요. 돈 벌어서 뭐 할고 응? 고생해가 돈 벌어서 뭐 할고 직성 다 강해봐야 풀지도 못하고 안타깝다 진짜로. 은근히 앉은 자리에서 내가 꼼꼼하게 움직이기가 조금은 힘들어. 원래 성격에선 불이 강하다 보니까 크게 움직여야 돼. 남자 성격이시고 남자 사주시라 그래. 몸만 여자지. 내가 내 자체에서도 신살로 강하신 데다가 직성이 강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도 그 사람 눌러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기 때문에 본인이 못 그런단 말이라 떠날까봐 상처가 될까봐 그러니까 혼자만 누르니까 내 속에만 병이 나는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을 못해. 나도 힘들다 얘기 좀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일단 지금 올해 들어서 저한테는 우리 기준님한테 내 집안 내에서 안 좋게 가신 조상님들 자꾸 왕래를 한다 그래요. 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또 집안에 계신 것 같아요. 바로 직계가 아니더라도 청춘에서 4명이 남아있는데 가신 분이 계시다 그래요. 터서 안 좋게 갑자기 가신 분. 그로 인해 내가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요 관운 재수 운기, 좋은 운기, 문서 이동 운기, 금전을 벌어들여야 되는 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히 계속 답답하다 그래.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식구들하고는 다 연락은 하고 지내실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여기 와 있어도. 제대로 안 하구나. 아니요. 연락은 다 하죠. 하죠. 왜냐면 저희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제주도 오면서 건 20년 가까이를 이제 엄마가 키웠죠. 제가 몸이 아팠거든요. 뭐 여기까지 왔을 때는 다 오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보고 듣고 들리고 대하고 수면제 약도 한 10년 넘게 먹었고 그게 갈등이 많았어요. 나는 느끼고 있고 나는 다
강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자식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가 아이를 끼고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도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아이를 이제 그 몇 년 상간에 제가 데리고 와서 살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친정 엄마가 데리고 있다가 근데 이제 그 아이에 대한 그 책임감 때문에 내가 4살 때 두고 나와서 지금 24살이니까 20년 세월을 내가 제주도에 살았단 말이죠. 그 아이에 대한 책임으로 내가 결정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리고 싶은 거를 내년으로 미룬 이유가 올해 대학을 보냈어요. 제가 늦게 만학도로 저도 대학을 나왔거든요. 힘들게 해서 마지막에는 40 넘어서 만학도로 공부를 했는데 졸업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직업을 갖는다기보다 내가 공부를 안 한 게 너무 후회돼서 하고 내가 졸업한 학교에 우리 아이를 제가 내 과에 다시 보내서 내년 이제 졸업인 거예요. 올해 1학년이 끝나고. 그래서 모든 결정을 일단 내년으로 미루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심을 얘기하자면 그 일을 가야 되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건 20년 가까이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실살이 강하다 보니 직성이 강한데 새끼도 못 때리고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에서. 무엇보다도 올해 들어서 나한테 들어오는 관운이라든지 업으로라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운기라든지 뭔가 새로 시작하는 변화들이 들어는 오는데 뭐가 자꾸 나는 족쇄에 묶였다 그랬잖아요. 갑갑하고. 이것들에 있어서 이게 분노 조절이라든지 마음속에서 이제 억울함이라든지 내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라든지 나도 힘들다 말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위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계속 나를 누르고 했던 것들이 올라오다 보면 올해 음력으로 11월 달 들어서다 보면 내가 또 한 번 뒤로 자꾸 넘어지는 것도 들어오고. 평소에 약을 먹고 자기 때문에 그게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제어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선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태가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제주도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그 어렸을 때 부모나 자식한테 못하는 것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또 형제가 여럿이라 해도 다 저하고는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고 저만 좀 외톨이처럼 이렇게 또 그리고 부모님하고 자식에 대한 그 책임감 때문에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된다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뭐에 틀에 박힌 그 도망갈 수 없는 쥐 마냥 근데 어쨌든 내년까지는 우리 아이에 대한 책임 때문에 무슨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는 내년은 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1월. 왜냐면 올해 전초부터 이동이 왔어요. 변화가 들어왔어. 내 마음에만 들어선 게 아니라 운기에도 들어왔고 어찌 보면 이게 인간 바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중심을 잡고 살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근데 인간 바람으로 들어오면 이제 사람으로 내 속을 치고 들어오면은 내가 어디로 숨을 데도 없어지고 떠나고 싶어도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나 혼자 그냥 완전 땅굴을 파고 들어가 버리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마음을 닫아버리고 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골맞던 게 터진단 말이야. 올해 들어서 나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그게 올 초부터 자꾸 들어와요 나한테. 근데 그거를 또 누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매매든 월세든 전세든 이동이든 뭐 이사든 그리고 이제 신에 관련된 것이든 공부가 되었든 장사가 되었든 돈을 버는 게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한테는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든 변화들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자꾸 미루고 내신에서 나한테 뭐 강림을 하시고 뭐가 보이고 들리고 다 느껴지고 하신다 하셔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다려 주실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기다려 줄 것 같았으면 저는 왜 무당이 됐겠어요. 무당 선생님들이 무녀들이 신에서 기다려줄 것 같으면은 무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근데 올해 11월이라 그래서 내가 여기를 자꾸 쓰러지는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화기가 나한테만 오는 화기가 아니야.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아까 내가 맨 처음 느꼈던 노중의 객사기 안 좋게 갖는 것 때문에 내 몸으로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저는 왕래를 하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하고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우리 아이를 맡겨놓은 상태였고 꾸준하게 다녀서 근래에 상이 난 거는 제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내 부모님 쪽은 없다 네. 하더라도 내 아이의 이제 친부 쪽, 내 아이의 아버지 쪽으로는 왕래가 잘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쪽도 서식이 내가 이 집에 새끼를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그 집 조상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당부를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여기저기 뼈가 골골이 찢어진 것 같고 뭐가 뼈가 깨진 것 같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여기저기 터진 것 같고 아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뒤에 혈이 터진 것 마냥 그게 이제 올해는 11월 달 되면은 나한테 쓰러지는 것도 들어올 수 있고, 아마 주무실 때 몸에 저리거나 자꾸 어디가 아프거나 뼈가 왜 관절 마디마디가 뭔가 이상하게 고장난 것 마냥 아프고 또 지나면 괜찮아지고 이게 또 반복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온몸에 그 전기가 흐르는 그래서 거예요. 쥐 내리는 거, 네. 지지직 하는 네. 게 오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바닥도 항상 뜨겁고. 그거 오는 거 자체가 어찌 보면은 내 조상들이 나한테 왕래를 하고, 무녀라는 거는 이제 신녀 무녀라는 거는 신에 모신 사람을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내 조상이 왕래를 하고 신에서 왕래를 하는데, 무녀를 도와주고 케어를 해주는 건 조상신이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기도를 해가면서 천신의 제자가 돼야 하고 다 빌고 닦아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만 시작은 조상이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선생님 저한테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잠깐 아니, 말할게요. 말씀하세요. 20년 동안 제주도 처음 왔을 때 제가 좀 45인데 30살에 벌써 보이고 들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상을 많이 닦았다고 거의 20년 동안 그 세월 때문에 내가 자식하고 못 사는 세월이었어요. 눈물 나는 세월이었죠. 많은 경험을 했고 여기 와서 많은 좋은 사람들도 만났지만 내 나름대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법당의 사람들이 전부인 거예요. 저한테는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늦게나마 공부까지 해서 내가 더 나이 먹어서 후회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한테 좀 애 먹였잖아요. 아기 때부터 아프고 또 아이를 두고 나왔고 평범하게 못 살고 맨날 아프다 가고 산에 가고 조상 닦은다고 엄마는 맨날 아버지 몰래 돈 감춰다가 나 산에 간다고 하면 돈 못 해주시고 그 세월이거든요, 선생님. 근데 이제 아이에 대한 책임이 일단은 엄마니까 남아서 선생님 저는 그걸 확인받고 싶어요. 정말 내가 갈 사람인지. 다른 선생님들은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한법당을 제가 16년을 다녔거든요. 한법당을 16년 다녔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일을 접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절대 그렇게 가지 말라고 누르고 가자고 해서 그걸 믿고 살았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하지 말아야지, 평범하게 살아야지 이 마음과 내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 그 마음이 한치도 누가 앞선이 뒷선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조상마다 신마다 성격이 틀리시고 내 자손이고 내 제작가물이고 내 자손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시고 욕심도 틀리세요. 평범하게 가라, 몸 닦아내고 평범하게 가거라 하는 조상도 있는 반면에 또 업으로 가라 하고 대감으로 오셔서 장사하고 일하고 돈 벌어 살아라 하는 조상도 있으시고, 또 네가 빌어 우리 집안 조상들 다 닦아야 된다, 너는 이 길 가야 된다, 불사줄이다 세존이다, 너도 대신이 있다 라고 하는 조상이 또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에 계속 싸우고 있었던 당연하죠. 왜냐면 저희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 고뇌 번뇌 속에 싸워요. 이 길을 가면서도 싸워요. 왜냐하면 많은 조상들이 순식간에 왕래를 하고 이 감정 기복 속에 시달리며 살아야 돼. 뭘 누르고 감정 조절을 하며 살아야 돼. 아침 기분, 점심 기분, 저녁 기분, 새벽 기분이 틀려요. 그래서 그걸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정답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신이 네. 우리한테는 이게 있어요. 내 삶인데 내 삶을 선택할 기회를 안 주셨단 말이에요. 내 삶인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든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든 간에 이 길을 오기 직전에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든 고려밖에 주시를 않았단 말이에요. 고생을 하고 정말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부터 저는 풀리기 시작했어요. 몸도 안 아프기 시작을 하고.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겉모습으로는 제가 이제 몸도 살도 찌고 이렇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몸무게가 40kg도 안 나간 시절도 있었고 속된 말로 귀신 얻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행동하고 또 산에 기도 다니고 그게 20년 세월이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뭔가의 종지부를 쫓고 싶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이제는 내가 정말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가든 결정을 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일단 생일만 좀 알려주실래요? 이름이고 뭐고 말씀 안 했으니까. 네, 12월 9일. 12월 9일 네. 음력으로. 네. 왜 11월이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때 왜 목을 잡고 뒤를 잡고 넘어진다, 넘어갈 수 있다, 그때 기로에 놓인다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선생님 말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이해하고 생각해요. 네. 그때 두드리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신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알 일이 있을 거라 그래요. 올해 말인가요? 노중으로 따라다니는 게 분명히 지금 뭐가 하나 숨어는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본인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지만 본인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그거를 막아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 조상에서는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음력으로 11월 동짓달에 집에 상문도 같이 들어와요. 상문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 잘못돼도 잘못되실 수 있어요.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 시기에 몸으로 표적을 받으실 거예요. 뒤로 자꾸 넘어가요. 그거 내가 바로 잡으셔야 되고 내 몸으로도 내가 치고 들어오니 아무도 이 고통을 몰라요. 당연하죠. 네. 우리밖에 몰라요. 진짜 외톨백이에요. 형제가 넷인데도 저 혼자만 외톨백이에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안 보고 살고 있으니까. 선생님 제 거였어요. 저도 죄송해요. 왔어요. 저도 왔어요. 동시에 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꿈으로 지금은 들리고 보거나 이런 거는 스토프가 되는데 꿈으로 거의 뭐 다 보고 그냥 느낌으로 제가 그냥 감이 오는데 꿈도 잘 꾸거든요. 근데 매번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무녀가 그렇죠. 된다고 해서 매번 보이고 매번 들리고 늘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신을 받고 나서 저희가 무녀가 되고 나서 이 길을 접어들면서부터 시작을 한 게 더 그냥 그렇다. 잘 보이고 잘 들리던 게 늘 있던 게 더 안 보이기 시작할 때가 네. 있단 말이에요. 그 16년 다녔던 그 법당 선생님이 지아 너는 평범하게 가라. 나도 자식을 두고 나왔으니까 너도 평범하게 가라. 그래서 공부도 하게끔 인도하셨고 고마운 예. 분이시다. 근데 지금은 아프셔서 이렇게 법당을 안 하시는 상황이니까 갑자기 부은 공중에 뜬 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16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근데 대충 이제 내가 16년을 법당을 다니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만 해도 반무당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과연 나를 정말로 어떻게 정말 판단하실까? 어떤 말이라도 내가 듣고 싶은 게 마음속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하고 지금 한 2년 정도 법당 안 하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한 2년 동안은. 무시할 곳이 없어져서 어찌 그죠. 보면 왜냐면 상의할 게 모든 일구서일투족 저는 오로지 이 산에 가고 법당에 가고 내 사생활이 없이 내가 돈 버는 거 외에는 오로지 법당에만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의 의지처는 거기뿐이다.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건 거기뿐이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내 앞에 없으니까 이게 인연이 다 한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뭐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그 선생님이 아프면서 법당을 치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내가 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이제 나하고 인연이 다 돼가는 것 같은 뭐가 싫고 좋고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16년이니까 좋은 시절도 있었고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섭섭한 것도 있었지만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저가 16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는 내 딸이야 라고 저도 엄마 이렇게 하고 해서 그냥 오로지 그분 믿고 내가 평범하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부모한테 어렸을 때부터 못한 거에 대한 속죄하는 기분. 그래서 내가 뭐 집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 명의로 집을 살 때 제가 있는 돈을 이제 뭐 얼마는 아니지만 아버지 소원이시라니까 내가 자식들 그 속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아버지 소원이라니까 집을 살 때 보태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 전에는 부모만 생각했는데 자식을 데리고 와서 끼고 살아보니까 맞아. 아기 때 아무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도 사실은 많이 부딪혔어요. 이렇게 또 가까워지기까지. 자식이라 해도 아는 게 없잖아요. 4살 때 꿈을 꿔도 4살 때 그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말이 범벅이 돼서 죄송하지만 이제는 뭔가의 결단을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 오래 살았잖아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건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있었고 선생님 밑에 한법당에 제가 그렇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많이 찼잖아요. 나이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달은 11월인 것 같아요. 내 올- 생일이 올해 내 생일이 채 들어서기 전에 도와주시려고는 한다 하더라도 내 몸부터 밝히셔야 될 거고 그 시기에 힘드실 거예요. 몸으로 먼저 힘드실 거예요. 꿈으로도 힘드시고 정신없으실 거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절대 쉽지도 않으실 거고 쉽지도 않으실 거고 걱정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받아들이기 쉽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조상에서 가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해방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완전하게.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다 하셨지만은 그건 저한테는 이제 잠시 잠깐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게 어쩌면 그 시기가 되면 다시 시작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을 치면서 왜 집안으로는 해상문이 들어오시고 누가 되실지는 모르나만 저는 그것까지는 못 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가족 살리자고 조상 닦았는데 그것까지는 못 보겠죠. 정말 선생님 도와주세요. 나는 너무 간절해서 내가 웃고 있지만 가슴에서는 이게 다 녹았어요. 눈물이 나요. 저가 네. 신을 받고 100일 기도를 받을 적에 제가 진짜 엄마가 진짜 우리 친할머니가 계셨는데 본향에 가서 합수 받고 돌아오는 날 그날 제가 엉엉 울면서 우리 불사할머니하고 애기시대 보면서 처음으로 그때 내가 이제 귀신만 보다가 맨 처음으로 그때 할머니 속눈썹까지 보고 손, 눈동자, 입술, 모습, 애기시대 눈, 생김새, 코, 입술 너무 선명하게 보고 감격을 해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저희 신부모님은 두 분 다 저 때문에 감기셔서 온몸이 아프셔가지고 밖에서 힘들어하고 계시고 저는 기도하면서 막 울었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그러고 돌아온 날 저녁에 그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난 100일 기도 중인데. 선생님 저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더 이상은 이제 더 안 힘들고 싶어요. 제가 살자 하고 조상 닦았고 살자 하고 산천을 다녔는데 살자 하고 내 자식을 끼고 이제 나의 부모에 대한 책임을 마지막 근데 책임을 이 길을 묻고 간다는 거는 그 마음을 내려야 되거든요. 분노에 차게 되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본인도 이제 우리 기준님도 종지부를 찍고 싶다 하셨잖아요. 그 시기가 내가 종지부를 찍게 되는 시기. 해방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길을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제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꿈으로 알려주실까요? 몸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네, 너무 힘들어봤는데 진짜 괴롭네요. 그 선택을 네. 그 종지부를 내가 찍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때가 돼서 선택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이 길을 가신다 하더라도 불리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을 몸으로 너무 많이 받아내는 제자들은 그걸 조절해내지 못하면은 헤쳐나가기가 힘이 들거든요. 어떤 선택이 옳은 길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물음표예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항상 물음표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맞아요? 제가 잘한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늘 물어요. 돌아오는 답은 하나예요. 깨우치거라. 제일 얼마나 어려운 어떤 답. 항상 우리가 스스로 풀어야 돼요. 항상 스스로 풀게 돼요. 그러다 보면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조금씩 알려주시거든요. 저는 다른 것보다 걱정이 되는 게 신감을 인감으로는 맞지만 실살이 강하신 거는 맞지만 내가 앉아서 점사를 보고 사람의 생계복덕을 치고 점사를 치고 그렇게 해서 불려가기에는 힘들어요. 왜냐면 나한테 감고 들어오는 내 빛이 영혼이 맑다 보니까 자꾸 감고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내가 몸으로 시달릴 거기 때문에 늘 닦고 살아야 돼. 늘 비우고 살아야지. 그걸 남을 쳐주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남을 쳐내주기가.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은 스스로도 알게 되실 거예요. 20년 동안 매해 힘들었을 시기에는 1년에 2번도 제가 내려올게요. 그때 되면 연락 주세요. 저기 자주 오거든요. 계속 이제 저도 조상을 느끼고 할 때 할머니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할머니라고 꿈으로도 다 보여주셨고 가려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은 눈으로 봐야지만 느끼지 않니? 믿지 않니? 하고 할머니가 한 10년 전에 저한테 오셔서 그 일명 심장복이라고 하죠. 그 옷을 입고 나는 너를 제자를 만들려고 왔어. 근데 조상을 처음에 풀어내기 시작할 때 우리 그 16년 다녔던 선생님께서 할아버지가 원치 않는다. 조상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근데 너는 그냥 풀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너무 계속 몸으로 힘든 시간이 그렇기 오래되다 때문에 보니까 살기 위해서라면 가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고 같이 누군가의 아픔이라든지 내 몸으로도 함께 오는 시기였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느껴본 거 그걸 다 느껴본 것 같아요. 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또 선몽으로 받는 거, 그리고 뭐 험한 귀신이 붙어서 뭐 이렇게 내가 힘들어서 그냥 사지마비가 되고 오른쪽이 마비고 이거 뭐 그러면서 산에 가면서 내가 나아지는 나를 보면서 그래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돼. 그 선생님을 그냥 올곧이 믿었어요. 근데 나는 너무 힘든데 그게 주기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 세월이 오다 보니까 너무 이제는 지친 거예요, 선생님. 이게 정말 지친 거예요. 제발 나를 이제 정말 가게 만들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봐야 느끼고 들어야 느끼지 않냐? 눈으로 봐야 느끼지 않니? 그러면 정말 제 인간 마음이지만 정말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지혜야 이제는 너 놔둘게 이렇게 하시면 내 인간 마음으로 문제야 마음으로는 편집하겠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네가 가야 된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선생님 저 혼자만 생각했으면 다 외면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다 그래요. 그 마음 알아. 근데 이제는